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척추측만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 역구분증, 스콜리오시스 하죠. 근데 역구분증이란 게 말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척추측만증이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측만증의 의심 증상은요, 상의를 탈의를 해봅니다. 허리를 숙였을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좀 외래에서 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괜찮지만 여자분들은 하기가 조금 부끄럽죠. 그래서 너무 훌륭한 옷을 입지 않고 조금 빡빡한 옷을 입고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서 있을 때 늑골이나 가슴에 좌우 비리층이 있을 때 한쪽 견갑골이 더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척추측만증을 의심을 합니다. 또 허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척추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돼요. 골반의 높이가 불균형하고 한쪽 신발이 더 닳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소화기 장애가 생긴다 하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자녀분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요, 이학적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전방 굴곡 검사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상의를 탈의하고 두 발을 보고 서서 허리를 전방 굴곡하여 척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의 높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척추가 회전된다는 것을 이용한 검사죠. 척추가 일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검사를 해서 높낮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늑골은 흉추와 연결되기 때문에 흉추의 회전 시 늑골도 회전되어서 돌출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는 콥스각을 재게 됩니다. 만곡의 가장 오목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단과 하단의 척추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위쪽에서는 이 부분 가장 기울어진 상단 척추의 위쪽의 선을 꺾고요. 하단 척추에도 아래쪽의 선을 그어서 각 선에서 직각으로 선을 그어서 교차된 각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울어진 곳 위에, 가장 또 기울어진 곳 아래,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긋고 직각으로 선을 그어서 그 각도를 35도 재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인데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척추측만증의 검사는 콥스각이라고 합니다. 또 3D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꽤 많이 휘어졌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에 완전히 돌아가죠. 늑골도 돌아가고요. 골반도 돌아가 있죠. 이렇게 높낮이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죠. 견갑골의 모양이라든지 골반의 움직임까지 다 볼 수 있는 3D CT가 있습니다. 치료는요, 우리 콥스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20도 미만이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정기적인 추시 관찰을 하면 되고요. 이제 20도에서 40도가 되면 이제 보조기를 찹니다. 측만각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찬다고 해요. 뭐 때문에 찰까요? 진행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많아요. 보조기는 척추의 성장을 허용하면서 만곡을 교정한다고 하죠. 어린 나이니까 키가 커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곡을 억제하자. 성장이 끝날 때까지 교정을 유지하고 만곡을 억제하는. 그래서 외래에서는요, 4에서 6개월 사이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기에도 10에서 15%는 만곡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치료의 성패 여부는 적절한 보조기의 처방을 잘해야 되겠고, 환자의 순응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환자가 얼마만큼 잘 따라오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조기는 많죠. 미러키 보조기 왼쪽은, 중간에 있는 건 보스턴 보조기, 오른쪽은 U 보조기. 다 미국 거죠. 미러키, 보스턴,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보조기가 되겠어요. 자,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는요,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유연성 향상에 대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안정성과 대칭적 발달을 촉진한다 그럽니다. 아주 말은 멋있어요. 전체적인 안정성과 대칭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단축이 있는 근육은 늘려줘야 되겠죠. 짧아져 있는 오목한 데에 있는 근육은 신장화시키고 척추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안정성을 만든다 합니다. 짧은 근육은 늘려주고 약한 거는 강화시켜주는 거죠. 슬링을 많이 이용합니다. 체간 안정화 운동을 하고요. 심부근과 표면근의 회복 운동을 하고요. 복부, 골반, 고관절 강화 운동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심부근, 표면근, 복부, 골반, 고관절 전부 다 코어까지 슬링을 이용해서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슬링은 아주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운동 치료는요, 좌우 대칭적인 교정 치료를 합니다. 한 곳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했으면 왼쪽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자세를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요추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추부의 균형을 유지해서 골반까지 각을 잡아야 되겠죠. 주변 결합 조직과 근육의 유연성의 증가가 운동 치료의 목표입니다. 좌우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쪽만 하면 안 돼요. 슈로스 운동법입니다. 독일 사람이 개발된 3차원적 운동법인데요. 호흡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잘못된 호흡법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개발된 운동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선 부위가 이렇게 호흡이 돼요. 척추측만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생각보다 더 휘어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하자는 거죠. 주로 안쪽에 끄트머리로 하지 말고 중간 부위에 있는 타원형의 원에 중심선을 꺾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슈로스 방법으로 각도가 좋아지더라.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슈로스 방법은 이게 혼자서 못 배우니까 병원이라든지 센터에 가서 배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해야 될 케이스인데 슈로스 방법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일 때 이렇게 방법을 해주고 엄마가 호흡법을 잘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숨을 쉬어라 아가야 라고 하면은 아가 때부터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되겠죠. 수술입니다. 40도 이상일 때 하는데요. 의사는 수술하는 것을 환자의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호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술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유형적인 측면이 커요.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휘어져 있으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수축이 되고 너무 미용적인 면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겠죠. 하지만 40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0도 이상이라도 운동 치료라든지 슈로스 방법 등등을 통해서 좋아진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 자세는 뭘까요?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 최소한 예방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두 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척추측만증도 좋아질 수 있도록 건강한 하루가 되십시오. 구독과 댓글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